자,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장유희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청문회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슈퍼 위크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어제 강선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월요일이었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네. 우상호 정무수석. 정무수석도 예.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는 그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네.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 사항이 사실은 어쩜 법적인 문제보다는 국민 정서적인 부분, 그렇죠. 그리고 피해를 이야기하는 보좌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막 그러한 의견들을 깔아뭉개고 뭐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강선우 후보자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계속 지켜보겠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저는 잘 하고 있는 그런 태도, 국민들이 권력층에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과거에 보좌진 생활을 하다가 행정부 비서관으로 채용돼서 그렇죠.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공직자와 소통하는 가운데 이제 국회 보좌진일 때는 좀 압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 노조, 공무원 노조 관련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너 이재명 도지사 측근이 갑질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료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하셨군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표현에 있어서 조심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처음에는 뭐라 그러시더니 제가 사과를 하니까 그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무마가 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김 비서관이 일은 잘하지만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느끼면 그것은 김 비서관의 잘못이다. 네. 그래서 그거 표현도 세련되게 얘기하고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고려해달라. 강선우 후보자도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과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청문회는 이제 끝났는데도 이렇게 후폭풍이 계속되는 이유, 이게 갑질 이 부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징한 예. 이슈예요. 뭐 이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재산 이런 거는 그 내막이 어떻게 됐다는지 약간 멀게 느껴지는데 네. 이거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했다. 대단히 그리고 영린을 좀 건드리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단히 좀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갑질 이슈인 예. 부분이 있고, 이제 논란이 커질 때는 이제 SBS 후속 보도인데 해명을 제대로 안 했다, 거짓이었다, 뭐 이런 추가 의혹 때문에 아마 지켜보겠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고, 정무적으로는 이제 현역 불패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직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뭐 설사 이제 인사청문회 채택이 안 되더라도 통과는 그냥 됐던. 그러니까 첫 사례가 됐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전체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항상 뭐 과거에도 한두 명이 집중 포화를 맞게 돼요. 왜냐하면 그 흥년이나 언론에서 더 주목도가 높은 후보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머지 이 후보자들이 좀 방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좀 낙마를 하거나 드롭을 하게 되면 그게 뒤로도 계속 올 거다. 그 타격감이,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일단은 여론을 말씀 주신 대로 봐야 되겠고, 일단은 조금 기류를 보면서 좀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게 기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우상호 정무수석 여론 추이를 보고 판단해 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비슷한 입장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임명을 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참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네. 인사청문 기간이 있기 아하.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것 같고 또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냐 안 하느냐.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합의 채택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며칠간의 추이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조금 있긴 있었어요. 네, 네. 뭐 부실 병역 의혹인데 큰 논란 없이 보고서가 여야합의 채택됐습니다.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좀 예. 유일한 후보고 네. 이 부실병역 의혹도 그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그 특례 병역 있잖아요. 그 공대생들 네. 하는 거 그걸 복무하는 중에 미국 MBA를 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딴 거야? 네. 어떻게 미국을 갔어? 군복무하는 사람이 이거 부실 근무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딸 수 있는 아. 과정이었다는 걸 소명을 했어요. 소명이 됐네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알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깔끔하게 소명이 됐고 뭐 주식 이슈도 있었는데 회사 나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되게 장점이 많죠. 이제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을 발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허들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도 있고 이제 맞아요. 인생이 다 털린다라는 인상이 있어서 좀 저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AI 전문가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때. 네. 그리고 AI 소버린 일에서 이제 주권을 AI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에서 대단히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그 청사진을 대략 명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파, 뭐 진영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과가 이제 되고 막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어쩌면 또 슈퍼 위크의 슈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진수 후보자 논란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소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뭐 한숨을 쉬셨어요. 논문 표절 예. 의혹하고 자녀가 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교육비 자체가 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의 교육 비용이 나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하고 야당에서 굉장히 의혹 제기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이준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 좀 기대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어떤 검찰 개혁 이런 드라이브가 세게 걸려 있는데 아마도 야당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뭔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아하. 여권과 다른 목소리의 그러한 장관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그런 질문들을 할 굉장히 것이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권과 다른 생각이던데 이러면서 대서특필 낼 수 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 제가 볼 땐 제일 뜨거운 것은 네. 김용훈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일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용자, 기업 위주의 그런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노동자 출신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정책 검증과 어떤 답변 배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 느낌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막 좀 치열하게 잘 준비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못하는 들어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때부터 예. 계속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보수 언론에서도 투명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이를테면 제 눈에 들보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예. 강선우 의원 갑질 있으면 예.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제기하는 방식이 저거 봐라 감정 잡는다 이러는 예. 거예요. 그 눈물 흘린 것도요. 본인의 이제 발달 장애 아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아이 때문에 얼마나 또 고통스럽다고도 언급을 했고 그러는데 저거 쇼한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거 그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에 이 청문위원들이 나서면 안 되고 저 고운 얼굴과 저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하는 거 봐라. 조은희 의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의원님이랑 방송을 하는데 방송 중에 이거 무슨 컴플렉스냐 뭐냐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숨고 싶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준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흠결이 있으면 야당 역할 제대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질 의혹도요. 김건희 씨만큼
본인이 샤넬을 뇌물성으로 받고 그것도 대통령실 행정관을 본인이 꽂아 넣었다고 보이는 사람을 가서 신발로 바꿔와라 다른 가방으로 이런 건 이런 그러니까 저 웃긴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 뭐 때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겨레에서도 지적했지만 송원석 예, 뭐 원내대표는 초대표 깐 사람 있잖아요. 예 당직자 그리고 폭행으로 어떻게 탈당했었습니다. 자기들 그러면서 이 갑질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합니까? 맥락은 우리가 이제 예. 그 개표 방송을 봐야 되는데 내 자리를 지금 이렇게 예. 만들어놨냐는 취지였어요. 그게 갑질 아닌가 초대표 그러니까 깠는데. 거기에 사과하고 공격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보면 주진우 의원 때부터 똑같아요. 본인 돈 더 많으면서 적은 사람들 뭐라 하고 때린 사람이 변기술이 뭐 한테 뭐라 하는 게 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떤 당의 행사를 네. 하는데 본인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직자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찬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도 깜짝 저는 놀랐어요. 뭐 1970년대 80년대 군생활 할 때 뭐 정강이를 걷어차인 사람이 있었다는 전설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2020년도 여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 사건으로 네. 탈당까지 하셨던 맞아요. 분이에요. 그랬어요. 아니 그런 분이 무슨 진짜 물리적인 타격을 가했던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자. 물론 저희가 네. 정부 여당으로서 강선우 의원의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로 태도를 취해야 되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말을 들을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은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니까 논문 표절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자녀 교육 문제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오늘 또 소명하다가 또 다른 또 논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죠. 잘 소명해야 될 겁니다. 네. 네, 뭐 네, 네. 더 해도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다른 부처 장관이면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덜할 텐데 지금 추가로 계속 나와요. 초기에만 해도 본인이 충남대 총장으로 갈 때 다 네. 해명이 됐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오타까지도 같이 그대로 네. 이제 복사를 해서 그렇죠. 붙여 넣었다. 네. 그리고 LED를 형광등으로 바꿔가지고 추가 이제 연구 지원비를 또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는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청문회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부터 충청권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지우 대변인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네. 정청래, 박찬대,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들이 예. 당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이라는 걸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가셨군요. 대화도 나눠보고 네. 참관도 했는데요.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열기가 뜨겁다. 예,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황명선 후보랑 22년도부터 네.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를 형성하면서 정말 저희가 동지로서 윤석열 그 검찰 독재 정부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 동지들이거든요. 네. 근데 좀 친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선배님들이 정말 정도를 거르면서 너무 치열하게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그 색이 그 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막 개성이 다르고 막 진짜 이 선거 기간 중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원들에게 이런 어떤 그 홍보 활동과 본인을 어필하는데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네. 자, 말대로 지금 두 사람 당대표 후보자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어떤 메시지로 지지층을 좀 파고들지 목소리는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의 거리는 0cm입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호수에 떠있는 우아한 백조가 있다면 그 밑에 물갈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썩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국민이 직접 떼어버리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요구에 한층 더 빠르게 응답하고 당원의 요구를 하늘처럼 받드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정청래, 박찬대 후보 두 사람 정말
각자의 장점을 지닌 후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정청래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싸울 테니 대통령은 국정 운영하시라라고 하는 슬로건이 정말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압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소구하는 당원들이 계시는 거죠. 아 그래 정청래 지금까지 잘 싸워왔지. 법사위원장 할 때도 어떤 성과가 있었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그것보다는 안정형이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눈길이 좀 더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뭐 아 누가 앞선다더라. 아 뭐 의원들이 누굴 더 지원한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 같다. 여러 합평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혼전 양상인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이랑 전당대회 양상이 민주당은 다른 게 국민의힘은 원샷으로 한 네. 번에 발표가 나는데 민주당은 지역 경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계속하면서 지금 충청권이 제일 먼저 그렇죠. 이제 시작이 나오는데 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거기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또 충청 출신이다라는 걸 또 네. 어필하고 있고 박찬대 의원은 좀 안정성 또 충청 그 캐스팅보트 지역의 본인의 소구력 이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첫 방송 토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당원대회가 좀 약식으로 예. 짧게 축약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시도를 다 방문하는데 5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좀 권역으로만 하죠. 약식으로 좀 시간이 짧고 두 번째로는 원래 당원대회를 7, 8월에 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서 7, 8월에 주목을 받고 뭐 어떤 좀 화제가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뭐 인사청문회 특검도 있죠. 또. 이제 특검이라든지 또 윤석열이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당대 당원대 추진하는 측 입장에서는 조금 시선을 그쪽으로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말 충청 영남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호남을 합니다. 네. 이 3연전에서 누가 기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결과도 결판날 수 있다. 이 3연전 보고 초반 그냥 기세. 초반 기세를 보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초반에 보면은 새가 형성되면서 그 새가 그냥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댓글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거티브로 또 갈지 않을까 좀 지지자들끼리는 많이 좀 이렇게 다투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 하나의 양상이 그 정청래 후보가 수박을 되게 큰 걸 들고 뭐 사진 찍고 그냥 항상 이제 수박 논쟁 같은 예, 게 예, 또 예. 있기도 해서 근데 서로 정말 자제해야 되는 게 맞고 네. 뭐 과열돼서 그 뭐 뜨거운 건 좋지만 과열이란 건 이제 후폭풍을 남길 수도 있어서 지금 뭐 그럴 그러니까요. 계제는 아니고 또 캐릭터가 많이 겹치기도 하고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는 그 신념과 진정성에서는 달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전처럼 완전 반대적인 정파는 아니고 뭐 네, 비슷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더 힘듭니다. 유권자들. 그래서 지금 막 댓글에도 말 다툼들이 좀 그런 의미의 다툼이 있는 게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차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버티는 겁니까, 윤석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도 없고 예. 본인이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인식도 없고 그냥 자연인 윤석열로서의 어떤 졸렬함만이 남은 거예요. 네. 진짜 이런 대통령 물론 이제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도 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랬지만 이런 식으로 버티고 한 적은 없어요. 장외전을 펼치고 네. 이 이유의 핵심은 저는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끝까지 항변했어요. 영장실질까지는 자기 체포 그러니까 구속되기가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어냈다고 봅니다. 지어낸 말들이다. 심지어 비겁하게 본인의 참모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네. 김성훈 차장한테 총기라도 쏴라 이런 이야기 이 경호처에서 진술이 나왔는데 총 나 여경들이 여자 경찰들이 무장하지 않아서 다치고 이랬다 해서 걱정돼서 이야기했어. 맥락이 맞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진짜 말도 되지 않아요. 그 엄중한 상황 그리고 공수처에서 관할 건이 없기 때문에 올 줄도 몰랐는데 무슨 명령이야 이런 궤변도 한단 말이에요. 네. 왜 모릅니까? 그 당시에 언론들이 다 보도되고 따라붙어서 있는데. 공수처에서 몇 시 몇 분에 출발했다. 거의 초 단위로 따라붙으면서 중계를 했어요. 그걸 네. 모르고 있다고요. 지시를 못 내렸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크게 질책했다. 계엄 선포문 갖고 오길래 사후에 이런 걸 왜 만드냐. 근데 왜 사인을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하는 것 넘어서 우리 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본인이 특검이었잖아요. 본인이 진두지휘했었잖아요.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항변해봤자 난 거짓말만 지어낼 뿐이고 더 사건은 꼬이겠구나. 자승자박이 되겠구나. 함구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차라리 지지층을 모으는 전략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운동을 안 시켜준다 막 이러잖아요. 아, 운동이요. 그래서 예. 시작한 운동이 인권운동이라는 거예요. 예, 수형자 인권.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받는 겁니다. 저기 이렇게 강제 구인을 또 서울구치소에서는 잘 못하는 부분,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교정 당국이 예. 사실은 친윤석열적인 색채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선배들이 네. 많이 구치소도 지금 들어가 계시고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있을 때 활동을 했잖아요. 네. 뭐 미묘한 거지만 교정 당국에서 수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시작하면 버티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도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법무부와 교정 당국에 암약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네. 이 사람이 뭔가 시리에 빠져서 구치소 감방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사 변호사와 함께 그러니까요. 접견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접견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접견하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발 부정선거를 막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모스탄이라는 모스탄. 네. 또 외국인이 입국을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와 접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자가 뭐 제정신입니까? 예.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김계리 변호사 뭐 영치금 걷어달라, 약이 없다, 운동을 안 시켜준다, 각종 이상한 유언비어와 정말 뭐라 그러죠?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러한 윤석열의 작태가 이기적인 정치, 나만 아는 정치, 보수를 그냥 박살내는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번에는 인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 씨가 임명한 사람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거론하면서 이제 강제구인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에 이제 구속됐잖아요. 네. 구속의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구금과 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둬놓고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라서 예. 지금 특검에서도 이 부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도 나가서 구인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구인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구치소 측에서도 전직 대통령인데 진짜 모처럼 끌어내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그러기 전에 본인이 했어야죠. 그러면 여러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막 방문 했는데 이제 조사했었죠. 응하진 네. 않았었고, 실제로도 이제 피해자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러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이러니까 실무에서는 방문 조사를 좀 가기도 하는데, 지금 줄다리기 신경전처럼 됐으니까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선택을 네.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거는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불러봤자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환죄는 추가 기소해서 구속기간 연장하는 데 활용하면 되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은 기소는 초입기에 들어갔고 본인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뭐 구치소에서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도 보면 어쨌든 간에 뭐 방문 조사라든지 뭐 거부하긴 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수사 지시했던 사람이 이 맞아요. 윤석열이에요. 서울중앙지검. 본인이 중앙지검장 할 때 지시를 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많은 조사들이 진행될 건데 윤석열이 비협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네. 본인의 측근인 김성훈, 강의구, 그다음에 김태호 네. 최측근들이 윤석열의 죄상에 대해서 그냥 과감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뭐 김태호
안보 1차장 예. 같은 경우는 경로소 관련해서 그 정황 증거까지 그냥 빼박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특검에 출석해봐야 그 진술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어렵고 아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나가겠다. 나는 그냥 정치범이다. 정치범으로 나를 대우해달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뻗태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제 진술을 번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측근들의 배신 같은 느낌일 건데 네. 그게 또 본인한테는 좀 충격이 크긴 크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할 때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네. 했다는 말이 지금 내가 고립돼 있다. 고립무원하다. 우리 변호인들도 특검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내 변호를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 돈도 없다. 그리고 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라고 네. 하는데요. 그건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참모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옳은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옳은 선택 이를테면 2023년 7월 31일에 있었던 수석 비서관 회의 네. 경로하면서 순항하던 사건을 다 뒤집어 엎고 완전히 판을 깨버립니다. 안전장치 없이 우리 해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단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율해서 처벌하는 게 그동안에 맞는 당연한 거죠. 정리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브리핑도 그러니까 철회가 되고 막 국방부 장관이 사색에 대해서 다 이 사건을 막 경찰로 갔던 것도 가져오고 이럽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 본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뭔가 꼬이는구나. 왜 화를 냈을까요? 임성근이란 사단장은 윤석열 씨가 알 수가 없는데 김건희가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종호라는 본인의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관리해주면서 그렇죠. 23억 원을 벌어준 그 사람이 구명운동을 하겠다고 막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그 분노도 유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참모들이 왜 이러지? 뭐가 또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함구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김태호 차장도 국회 나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죠. 경로 원래 경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경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말이 바뀌었냐? 주관적인 감정이란 부분이 가지고 평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말이죠. 거죠. 예. 이제 자기 방어에 다들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본인들 못 지켜주고 이게 옳은 길도 아니고 동지애든 뭐든 없는 거예요. 그냥 이익 집단이었던 거예요. 네. 이익 결사체였던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실도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이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좀 더 배신 표현이 맞는지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이거 말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뭐 이제 다 빠져나옵니까? 본물이 터졌고 죄수의 딜레마. 예. 이 죄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저도 있어요. 네, 각자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진술대로 하면요. 김성웅 경호차장이 내란숙이에요. 숙이가 아이고 본인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서 그냥 경호처 직원들을 반군화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수족인데 사실. 그것에 대한 주체가 김성은 본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또 엄벌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를 편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나부터 살고 봐야지. 특검에서 더 많은 어떤 얘기들을 듣고 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슈화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